쓸모왕. 안녕하세요, 쓸모왕입니다. 올 여름도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곧 휴가철이니 해외여행을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해외여행에서 피해야 할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중 3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들은 휴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행을 안 가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한국인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아온 관광국가이죠. 비행기로 4시간밖에 안 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싸서 한국민이 사랑하는 휴양지였죠. 하지만 필리핀의 트럼프 두테르테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테르테는 마을까지 전쟁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치안도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작년 필리핀 세부에서 20대 초반 한국인이 총에 피살된 적이 있었죠. 매년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죽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은 건드려도 뒤탈이 없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치안뿐만 아니라 잘 안 알려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지난달 필리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이죠. 두테르테는 무슨 생각일까요? 전 세계에 수출길이 막힌 후쿠시마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필리핀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관광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싼 재료를 쓰면 이윤이 높아질 테니까요. 해당 수산물을 자국민이 아닌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얘기죠. 잘못하면 지금 필리핀에 놀러가서 일본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저가 여행 상품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몰디브인데요. 인도양 중북부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몰디브. 한국에서는 하와이, 발리, 푸켓 등과 함께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뽑히는 휴양지죠. 몰디브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세계와 관광객의 세계죠. 국민이 거주하는 세계는 어떨까요? 몰디브는 2015년 대통령의 암살 및 쿠데타 기도를 적발하여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국내 정세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몰디브는 2017년 말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1:1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야민 전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 몰디브 섬 곳곳에 사회 간접적으로 건설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몰디브에서는 현재 중국계 건설회사가 병원, 철도,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프로젝트 비용을 뻥튀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도 말레에 건설된 병원의 경우 건설비가 3배나 비싸게 지불되었습니다. 현재 몰디브가 1:1로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 총 30억 달러, 하나로 3조 3,500억에 달합니다. 이는 몰디브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으로 엄청난 비폭탄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디브는 솔리 신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탈중국을 표방하며 인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 정권은 인도에 최대 10억 달러를 빌려 부당한 중국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친인도에서 친중국으로 다시 친인도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몰디브에서 2018년 대법원이 야당 인사 석방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야민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군인과 경찰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체포가 가능하며 주민들의 섬 이동도 제한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은 몰디브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었죠. 이 상황에서 몰디브는 중국과 인도의 대리 전장이 되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인도양에 11척의 군함을 파견해 인도를 견제했고 몰디브 야당 인사들은 계속해서 인도군 파병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 집권당 한 의원은 몰디브 대선 부정행위가 벌어지면 인도가 몰디브를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몰디브는 중국과 인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40만 명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인도양의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에 자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끊임없이 몰디브를 자신들 휴야에 놓으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결국 중국과 인도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군사적인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몰디브가 중국에게 큰 채무를 갖고 있고 인도와 중국이 힘싸움을 하는 이상 언제 또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인도입니다. 인도는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추행, 성폭행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2분마다 여성 성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죠. 뉴델리에서는 2012년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이 남성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숨져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인도 당국은 치안 인력을 늘리고 여아 성폭행범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으나 성폭행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뉴델리 여대생 사망 6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을 때 3살짜리 여아가 40대 경비원에게 성폭행 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여행객에게 위험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인도에서는 혼자나 여성 관광객에 대한 범죄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여성들은 긴 치마와 베일로 몸을 감싸서 다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짧은 옷을 입고 흰 피부의 여자들이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도 여행을 혼자 가거나 여성들끼리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성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1위에 뽑히기도 했었죠. 실제로 인도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여성에 대한 범죄가 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오명을 벗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인도는 위험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 휴가지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특가로 여행 상품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 점들은 꼭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모왕이었습니다.